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 영화 드라마입니다. 작년에 한국 영화 기생충 이게 이제 오스카상 사관왕에 올라왔고요. 또 올해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 9편인데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예, 보통 이제 기생충은 3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9편입니다. 9편 시리즈인데 대략 9시간짜리입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은 한번 시작을 하면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봤습니다. 8시간 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그 미국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미국 언론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영화관에서 하는 거나 이 넷플릭스 하는 거를 미국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제는 하지만은 문화적인 거 이런 걸 영화나 이런 거를 많이 내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걸 봤느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음으로써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다 하는 걸 자기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K-POP 이런 것처럼 우리 민족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은 많습니다. 더구나 젊은 아이들이. 그리고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것이라는 소재를 잡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주로 다룬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공통한 점이 자본주의 사회의 맹점을 그대로 그렸어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떨어져 가지고 살고 생활권도 다르고 의식 구조도 달라지고 돈 없는 사람은 수가 또 더 늘어가고 있는 사람은 부가 더 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제일 철저하게 나타난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칼 막스 같은 사회주의자는 이렇게 되면은 계급의식이 자기 존재에 대한 계급의식, 자기 처지에 대해서 계급의식이 생긴다. 계급의식이 생겨가지고 계급의식이 생기면 계급투쟁을 막을 수가 없다. 계급투쟁만 일어나면은 무산자가 이긴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칼 막스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기생충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게 아니다. 이게 어디까지는 맞느냐? 이 계급의식이 나오기 전까지 부의 불균등하게 되는 거. 돈 있는 사람은 3층에 호화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지하실에 가서 살아야 되고 직장도 그렇고 뭐 그런데 거기에서 저항이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계급적인 그 의식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고 기생충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적응해서 그래야지 기생충이 살지요. 빨아먹을 게 있어야 살지요. 그 3층에 사람이 없으면 1층 지하철에 있는 사람이 못 삽니다. 이제 그러한 서로 돕는 관계랄까 서로 돕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는 칼 막스가 생각했는 계급의식에서 계급투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협조 관계가 생겨가지고 결국 불균등한 사회, 부정의로운 사회, 부의 분배가 잘못된 이런 사회를 향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 혼자 살아갈까. 저게 자본주의 자기 혼자 사는 거거든. 계급의식이 생겨가지고 계급투쟁을 하려면 서로 자기들끼리 무산자끼리 서로 단합을 하고 교섭을 하고 연맹관계 동맹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습니다. 기생충에도 없고 실사회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눈에 보이는 거는 돈입니다. 돈 전부 다 합니다. 돈 벌이려고 조직에 참가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플레이하고
돈 때문에 그렇고 전부 돈 때문에 들어갑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 들어가지요. 그게 정난한 부패된 말하자면 잘못 발전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현상입니다. 미국이 꼭 그렇고 또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돈주의 나라입니다. 돈주의. 돈이 없으면 인간 직업도 안 되고 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빚지고 있는 사람, 거기 보면 빚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걸려 들어왔어요. 빚지고 있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빚지고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빚지고는 살 수가 없다고. 빚지고 사는 건 오히려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는 걸 모험해서 스퀴드 게임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힘이 세다 하는 거를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일 끝에 가서 그 영감이라는 그건 또 얘기가 많지만은 그 영감이 하는 말이 돈이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공통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좀 동양식이고 우리식이라고. 양심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돈 많이 버린 그 사람이 승자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거짓말을 하고 사람 속이고 자기한테 속힌 사람은 가서 죽고 이렇게 되거든. 그렇다는 사람 죽여가면서 자기가 살아남아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으니까 양심이 있거든. 그래서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제일 끝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1년 내내 돈 한 푼도 안 쓰고 자기가 어디 가서 돈 10,000원씩 빌려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버린 돈은 다른 사람을 내가 죽여가면서 내가 버린 돈인 건 부당한 거다. 내 양심에 거역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푼도 지금 못 쓰고 있다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을 좀 부상시켜가지고 교육 자료로 우리 민족이 이런 자본주의를 배태돼가지고 이런 걸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의리에 있다. 생각하는 게 있다. 인간 중심의 사상이 거기에도 있다. 이런 거를 그런 메시지가 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새 들은 건데 갑질이라는 걸 한대요. 갑질이 잘못됐다. 갑질하는 걸 니는 안 된다. 나는 파괴시켜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의식은 없어요. 갑질이 지고 이긴 사람 가운데 이긴 사람한테 주어진 특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갑질을 하고 싶은 위치에 가고 싶어 한다고. 그게 현실인 것 같으면 잘못된 거예요. 갑질은 잘못된 거고 규탄이 돼야 되고 또 갑질 될 수 있는 그런 분배의 부정의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걸 보면서 더 좋은 거를 배우는 그런 우리 민족이고 우리가 나쁜 걸 묘사하고 재미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상당히 심오한 인류를 건져낼 수 있는 모든 자본주의를 다시 역행시켜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민족이고 그런 한류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좀 했고 또 우리 주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 만나가지고 모아가지고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급 의식이 있고 계급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고 상징적으로도 그 3층 지하 단칸방을 이제 대립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송강호 가족하고 거기 원래 있었던 가정부 이게 이제 같은 계급이고 그리고 원래 주인은 좀 이렇게 상류 계급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급 간에 이제 대립을 해야 되는데 계급에 순종을 하거나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같은 계급이라고 하는 이 계급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구조란 말이죠. 단결해서 싸우는 구조가 아니고 이 피계급, 피지배 계급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
이 네. 상징을 보니까 최근에 그 택배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택배 대리점 기사가 뭐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또 노조에 대해서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 수구 언론들이 막 그 비난하고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방식으로 그 원청 회사를 놔두고 그 하청 회사하고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런 구조. 이게 한국 사회에 그런 구조랑 똑같이 그 영화에서 지금 그런 구조를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본주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적인 문제 소재를 다뤘지만 자본주의가 결국은 돈을 쫓아서 어떤 자본가 계급이 설계한 그런 게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중들이 서로 경쟁하고 죽이고 그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이 상징 자체를 그대로 또 보여준 그런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또 대표적인 대사 중에는 게임을 하다가 투표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종료하잖아요. 근데 다시 게임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밖이 나긴 아니나 다 지옥이다. 저는 이게 가장 거기 드라마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사 중에 하나였다고 보이더라고요. 그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경쟁이 있지 않아요?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경쟁과 의식과 투쟁이 생기는 karl 마크스가 생각하는 옛날 사회주의 생각이고, 지금은 경쟁은 하층계급과 상층계급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은 자기 계급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계급 안에서. 그러면은 자기 계급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사회 분배의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그런 경쟁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서로 파괴만 되고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보는 것처럼 경쟁에 지면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고 사실 죽게 되고, 경쟁에서 지면은 경쟁의 법과 경쟁의 종류는 누가 만들어요?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전혀 능력이 없다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우리 이 사회에 경쟁을 하게 하는데 그 경쟁의 법을 만들고 하는 거 돈이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벌어야 이긴다 하는 거는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돼버렸어. 문화 환경이 그렇게 완전히 고착이 돼버렸다고. 그 자본주의의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돈 이외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인해서 결정하는 이런 거 하나는 자본주의의 맹점이고 씻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왜 이 드라마와 영화에 이렇게 열광할까? 그 현상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걸 낳게 하는 자본주의의 그 문제점, 돈의 문제점, 이런 것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거 있을 법하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이걸 만든 사람들로서, 그 만든 국민, 또 문화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에 교훈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끝에 마지막에 에피소드 끝에 하나 더 붙이든가 이래서 여기서 우리 느낀 건 이런 거다. 자본주의 근본적인 병폐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다. 양심문화. 이게 우리가 있다. 그런 거를 세상에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둘 다 이 작품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느꼈다 하는 것을 좀 많이 알리면 좋겠어요. 다음은요.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 문제점을 비판한 영화들, 이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들이 또 좋아하고 그런 영화들을. 그래서 이런 영화 드라마가 현실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영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본주의, 침략주의, 개인주의, 약탈주의 등등에 대한 민중들의 반발, 분노, 공감 이런 게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인기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회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높아졌고 또 그런 사회가 오고 있다는 징조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 이제 열망하는 그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깊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사람이 다 그리 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계급이 저래 갑질하는 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작품에서 느껴라. 작품 보는 사람들이 느껴라. 우리 작품 만든 국가에서 이런 걸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남쪽은 병폐, 부패된 자본주의, 이런 병적인 요소가 많은 자본주의, 이런 영화를 생산하는 그런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런 반면에 북은 또 극단적이라고. 자본주의가 마이너스도 저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북한은 완전한 사회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체제, 남과 북의 체제를 내재적인 모순을, 이번에 김정은 연설에도 나왔지만은 내재적인 모순을 어디서 찾아볼까 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걸 해서 이런 삶의 맥락이, 이런 예술 작품이, 그 영화나 이런 흥행하는 이런 작품이 나오도록 된 같은 문화가 또 그걸 근본적으로 그렇게 발전되지 않도록, 그래 돈 문화에 대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뭐 자기 제정신으로 버렸습니까? 다른 사람 덩치고 이래가 다 버리지. 자본주의 국가에 정직하면 돈 못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병폐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사회고, 또 그런 두뇌를 가졌으니까 이런 사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맥락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운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금 제도나 부의 분배나 이런 데서, 또 경제 발전의 전략이나 이런 데 대해서 경제 발전을 전부 다 사기업체에 갖다 줘놓으니까 사기업체가 이렇게 국제화가 돼가지고 이제 손도 못 댈 만큼 커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부패한 데 살고 있는 남쪽 지성인들, 또 그렇지 않은 데서 고생하는 북쪽의 지성인들을 만나서 그 한 군데 어떤 뭐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우리가 모색하는 거는 우리가 찾는 문제 해결이 세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그런 것을 좀 부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부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할까? 어떤 사회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사회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토론하고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안법 문제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분단 문제가 극복이 돼야 그런 사회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런 체제에서도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굉장한 작품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런 사회, 분단이 해소되고 보안법이 없는 사회가 되면 아마 이게 더 왕성하게 이런 작품들이 그 세계인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것 같아요. 옳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얘기를 잘 하셨어요. 그게 우리 민족의 자산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풍부한 경험에서 옵니다. 경험이 제일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 경험은 이렇다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본주의 경험이 있지, 또 사회 공산주의 경험이 있지. 우리가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 놓고 모두 다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남과 북이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고민을 사색을 하고 그러면은 좋은 길이 트입니다. 틀림없이 트입니다. 항상 저 책에도 하는 저 이론입니다만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어디든지 북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고, 하나는 욕구가 충족돼야 돼요. 둘째는 욕망이 이루어져야 돼요. 욕구와 욕망인데, 욕구는
적당히 있으면 끝납니다. 먹는 것도 하루 3끼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북에서는 생활비를 보장시켜 주거든. 의식주를 위해서는. 그건 인간 욕구, 살기 위한 욕구. 그 영어는 human needs, 욕구. 그 다음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고 싶다. 사회의 존경을 받고 싶다. 사회에 우러러 봄을 당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본주의 경쟁도 창조력과 이런 걸 위해서 경쟁시키는 게 아니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위한 경쟁. 지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돈 쓰려고 돈을 버렸습니까? 버립니까? 아닙니다. 돈 그 자체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되지요. 돈 벌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전에 방지하고 또 잘못되었으면은 지금이라도 그걸 고쳐야 되는. 그럼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서 실패도 경험했고 아픈 것도 경험했으니까 더 좋은 사회를 내다보면서 기획하고 좋은 사회를 설계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 좋은 사회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가 살 사회다. 그렇게 포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도 시키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현실 문제 또 우리 과제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